예, 안녕하세요. 베프스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개발 지역 어디에다가 매입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전국적으로도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서울도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살펴볼 건데, 자, 경기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향후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지역 6곳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들의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뭐 첫 번째가 그거죠. 요즘 신축 아파트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 그 비싼 아파트를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재개발 매입을 하게 되면 향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6지역은 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주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경기도나 인천, 서울 외지간한 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지난 3년 동안. 자, 오늘 말씀드리는 6지역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말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그런 구역 하나 보게 되면 저긴 정말 좋은데 정말 저기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지역들 정말 많아요. 구역들이. 자, 그런 구역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 6군데는 이 동네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자체가 변하면서 정주 여건도 개선이 되고 주거 환경도 상당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겠고, 또 이제 향후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거지로서 선호를 할 것 같은 지역으로 보여져요.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지역 6군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도 이제 재개발 어디에다가 나 취득할까 막 고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고심하시는 분들에게 좀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군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지역은 바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능곡 뉴타운인데요. 바로 여기가 이제 토당동이거든요. 이 토당동에 능곡 뉴타운이 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위쪽으로 보게 되면 대곡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권의 그 교통의 결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도 일어날 거고요. 이쪽이 일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노선이 이제 GTX A 노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토당동으로는 경의중앙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서울 방면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토당동 앞쪽에 이제 능곡역을 지나서 이제 대곡역, 자, 일산까지 이제 쭉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서해선도 이제 이쪽으로 또 지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교통편과 또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일대의 가치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내가 경기도에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토당동 일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능곡 뉴타운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이제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자, 사실 그 거래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약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향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여기가 능곡역이고요. 여기 이제 서해선이 지나갑니다. 다음 역이 이제 대곡역이고요. 자, 요 오른쪽 편에 이제 5구역인데요. 자, 5구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면적을 좀 자랑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6구역, 그 다음에 여기는 능곡 1구역, 그 다음에 여기는 능곡연합 재건축 사업장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능곡 2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해당 지역 구역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좀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좀 주택 신축 아파트를 좀 마련하고 싶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목동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지역도. 자, 그리고 이제 7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쪽에 그 신길 뉴타운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제 그 목동과 이 광명 주변에 신정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호선을 타고 가게 되면 일자리가 가장 큰 그 3도심 중에 하나 강남권. 자, 그리고 이제 여의도, 영등포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그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그래서 업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은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라갔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 아래쪽에
이제 KTX 광명 역세권 아파트라든가 철산동에 요번에 그 입주를 한 예전 철산중원 4단지, 지금 이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지금 84제곱미터가 얼마 전에 15억 5,500에 신고가를 또 찍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광명 뉴타운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유튜브를 찍는 분들이 이 광명 뉴타운 2구역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이제 그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건도, 가점제와 더불어서 추첨제 물건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무주택자분들 관심이 가장 큰,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순차적으로 계속 그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화제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가장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이 성남 구도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아래쪽에는 일자리가 많은 이제 판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는 이제 3도심 중에 하나는 그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분당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위례라든가 또는 강남권에 있는 주택 가격 굉장히 비싸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지금 그 주택가로 이루어졌을 때는 정주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지만, 이 해당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추진될 만한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가격적인 변화도 분명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단은 위에서든 아래서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주택 포지션들보다도 요 해당 지역에 있는 그 성남 구도심,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앞서서 봤던 뭐 광명이 됐든 또는 능곡 뉴타운이 됐든 성남이 됐든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 또는 직주 근접상의 그 일자리, 그 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고, 뭐니 해도 돈이죠. 자금이죠. 그 자금력에 맞춰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뭐 지금 언급해드렸던 지역 외에도 정말 위치 좋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분명히 있는 재개발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지역 전체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성남에 가게 되면 정말 지금 만들어진 그 신축 아파트 가격 잘 나가고 있고요. 근데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단계에 따라서 가격도 이제 천차만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그 정비 기본계획 그러니까 수립 상태였던 이 신흥 1구역이라든가 또는 수진 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위쪽으로 가게 되면 뭐 신흥 2구역 지금 착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구역도 있고요. 산성역 그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정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2030 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또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또 재개발 예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화제가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대비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이 저렴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여기도 프리미엄이라든가 또 이제 아파트가 신축된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와노른 건 아니고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생활 수준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금 여러 개에 맞춰서 또 이제 좀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비교하신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기에 좋은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6군데 중에 지금 3군데를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지역은 여기가 이제 수원역이에요. 수원역. 그래서 GTX-C가 이제 정차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쪽 주변으로 보게 되면 8달 68, 19역이 있어요. 68, 19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건선 6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 수원 구도심이 굉장히 그 낙후되어 있고 좀 열악했고요.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영통이라든가 또는 저쪽 그 호매실이라든가 광교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선호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이쪽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프리미엄 P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쪽에 가보면
가보게 되면 진짜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이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 일대에 그 지역적 가치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매교역에서 이제 한정거장을 가게 되면 수원역이잖아요. 근데 GTX-C 서울까지 굉장히 빠르게 또 이동할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구도심 쪽에서는 요 재개발 사업장이 아파트가 되는 8달 6구역, 8구역, 10구역, 그 다음에 건선 6구역. 그래서 요 일대가 어마어마한 세대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쪽 일대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신도시가 좀 많은 이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이 구도심의 반란, 그래서 요 8달 680, 그 다음에 건선 6구역, 그리고 이쪽 세류동이라든가 또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자, 이렇게 또 주변에 또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지역들이 이제 완성되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일대가 반란을 분명히 일으킬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의왕시인데요. 자, 의왕시 재개발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래도 이제 내손 라구역, 다구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인덕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오늘 살펴볼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라 이 고천동과 오전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은 지나다니진 않고요. 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또 이쪽에 지금 그 고속화도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향후 이 지역에 그 인동선이라는 게 또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미래에는 분명히 생기지만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들, 앞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자산적 가치도 분명히 크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제 최근에 의왕역 같은 경우에는 그 GTX-C 추가 정차역과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세계 컨소시엄 회사에서 또 이제 다 들어갔던 역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의왕시 이제 GTX-C가 또 들어오게 되면 주변 일대 가치가 덩달아서 올라갈 건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지역적 가치가 많이 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재개발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지금 오전 다구역인데요. 구역 자체가 굉장히 넓죠. 자, 얼마 전에 이제 사업 시행가를 받고 이제 감정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오전 라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고천 가구역과 나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그 지금 재개발 사업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데 요걸 지금 묶어버리면 요 일대가 지금 다 재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주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이 일대가 다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쪽에 이제 서해 그랑블 아파트가 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도 시세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하철 역세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인동선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 지역 일대가 다 뒤집어지면서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일단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미래가,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많이 따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변화가 되는 지역에다가 이제 눈길을 돌리셔야 되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당 그 의왕시 오정 고천동 일대 재개발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지역은 이제 안양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양도 재개발, 재건축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서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평촌 1기 신도시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3번 1기 신도시가 있죠.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입지적 가치를 따져보게 되면 자, 이쪽에 이제 그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판교, 2판교, 3판교도 지금, 조성 중에 있죠. 그래서, 서울하고도 가깝고, 또 이제 그 4차 산업벨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테크노밸리들, 이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동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그 오래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요쪽이 이제 평촌 1기 신도시고요. 여기가 이제 안양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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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요쪽에도 이제 안양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온천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고 재건축, 재건축. 자, 이쪽 일대가 지금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낙후되어 있던 이 구도심에서 이제 안양이라는 지역을 이게 이제 1번 국도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양 구도심 라인 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면, 와, 여기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진짜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미래에. 자, 그런 시점이 온다 그러면, 진짜 가격적인 변화도 상당히, 달라져 있을 거다. 지금 저도 이제 가끔 여기를 지나가는데, 자, 여기 이제 그 해당 올라가는 아파트 중에 그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고, 자,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니까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런 지역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이 일대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이 안양이라는 지역 자체가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평촌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적 환경도 굉장히 좋잖아요. 학원가가 굉장히 또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잠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일대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이라는 지역이 조금,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호계동이에요. 호계동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쪽이 지금 평촌 1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지금 학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가. 요쪽 일대가 지금 신축 아파트, 착공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재건축 사업장도 있고, 또 이미 입주를 한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세가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덕현지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입주를 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 굉장히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촌 더샵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바로 위쪽에는 또 융창지구 지금 철거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또 아래쪽에 가게 되면 뭐 지금 구사거리 주택 재개발 사업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신 아파트 6차 재건축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사업 단계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차등이 있고요. 또 이제 위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가격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뭐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6개 지역이라 그랬죠? 이 외에도 이제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있는데, 자, 그런 지역을 일단 제외를 하고 지역적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는 지역들, 자, 그런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마무리를 좀 짓자면 이쪽에 융창이라든가 지금 요런 지역들 다 신축 아파트로 지금 크게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쪽 좌측에 보면 이제 GTX-C가 정차를 하는 금정역이죠. 그래서 4호선과 1호선이 지금 교차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아파트 하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다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힐스테이트 금정역 그 아파트인데요. 정말 가격 보시면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그림이 다 완성이 되고, 혐오 시설이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지금 시세가 잘 나가는 지역에 또 그에 그 상응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러면, 또 이 자체가 이제 향후, 평가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지금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조합원 물건들이 그래도 좀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에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왕이면 이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크게 변화가 되는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재개발이 좀 많이 진행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좀 6군데를 말씀을 드렸고요. 내에도 정말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동네 자체가 다 변화가 그러니까 크게 되는 곳이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재개발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막 취득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취향과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단 6군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여튼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